미국의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미국 공화당은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정말 발빠르게 가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음이 자꾸 무거워져요.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무슨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안보 공약과 관련되는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걱정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 미국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며, 그 여파가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감독을 찾아올 수 있을지 사실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모색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안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요? 요즘에 여러 가지 국제 뉴스들이 점점 여러분들의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고민들 중에 이제 핵심은 사실 이제 미국의 어떤 움직임이 예전과 같지 않다, 다르다. 라는 문제.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실 미국은 이제 양당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를, 그리고 이제 JD 벤스를 이제 부통령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매듭을 지었고요. 어떻든 간에 이제 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여름은 이제 전당대회로 되게 뜨겁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당에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좋게 말하면 축제이기도 하고, 뭐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거래와 딜의 이제 현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를 띄우는 이제 컨벤션 효과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어떤 수락 연설을 하는지, 부통령을 누구로 이제 추대를 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찬조 연사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작 중요한 사안들은 우리가 잊어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당대회에서 결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해에 있는 선거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확정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은 뭐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당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강령에 의한 같은 정치적 의지, 방향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정당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정치적 지향, 방향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후보 개인으로 한다기보다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추대가 되면서 같이 공약 사항들도 정리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의 대선 공약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어 라는 이야기는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젠다 47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으로서 공약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의 공약은 평소보다 좀 얇습니다. 보통은 이제 60페이지?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좀 볼륨이 있는 건데, 요번에 좀 얇아요. 한 15배, 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기는 상당히 편한데,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으면 마음이 묵직해지고 걱정이 되는 이제 그러한 요소들인데, 하나씩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화당의 이제 이 대선 공약의 첫 번째는 뭐냐?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소문은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난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압력에 직면해서도 그동안에 많은 문제를 잘 극복해왔다.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 우리는 모두 다 승리해왔다. 과거의 이제 경험들을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24년 현재 미국은 상당한 쇠퇴기, 이것을 잘못 다루면 나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퍼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미국의 미래뿐만 아니고 미국 일반 국민들의 생활까지도 상당히 큰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이 문제를 국민을 위한 국가로 다시 재건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링컨이 말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21세기 판으로 다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게 이제 결국 마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은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 다급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여러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경제, 재정 이런 쪽부터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에너지 쪽 공약이 상당히 앞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에너지가 인플레이션을 잡고 미국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규제 대부분은 철폐하고 폐지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기후변화 정책, 기후 뉴딜과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자력이 됐던 뭐가 됐던 자건 어떻든 간에 모든 에너지의 생산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풍부한 에너지는 물가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하고 낮춰진 물가는 인플레이션을 퇴치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제, 그 다음에 세금, 이것과 관련해서도 고용, 그 다음에 혁신,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모든 규제들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왜 나왔지? 다 없애야지 생각을 하는데 안 없어집니다. 왜 안 없어질까요? 규제가 안 없어지는 이유는 그 규제가 생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못하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규제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990년대 중후반 IMF를 거치면서 왜 IMF가 왔지? 그걸 돌아보면 과거의 과잉 투자, 그 다음에 정부의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자의적 방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한 제도, 합리적인 평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시저, 과정들, 이런 거를 다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90년대 후반에 확 바뀌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제도들은 결국은 그전보다는 훨씬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속도를 늦추고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규제라고 그냥 흔히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몇 개를 바꾸려고 그러면 전체가 그림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봐야 뭘 바꾸는 거지 싶을 정도로밖에 못 바꿉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규제 철폐라는 것은 그냥 몇몇 개를 바꾸는 게 아니고 완전히 시스템을 갈아엎어야만 그 규제가 없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그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세를 이제 좋아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정해놨던 감세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기간이 도래를 하는데 트럼프는 이걸 영구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감세를 하면서 민간의 활력을 더 도모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주택 구입을 하기 쉽도록 모기지 금리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생애 첫 주택 구입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약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공통의 이제 공약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디케어 이런 거 같은 경우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복원하겠다. 무슨 돈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경제와 재정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많이 풀 거는 풀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시스템을 갈아엎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 통상과 관련돼서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답게 트럼프는 전쟁도 심지어 인플레이션으로 바라봅니다. 즉 전쟁이 발생해서 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긴장이 높아지면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물건값이 오르게 되는 거죠. 즉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기는 힘에 의한 평화,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를 하고 상품 가격의 인하를 도모를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미국 혼자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걱정하는 이제 나토와 관련되어 있는 공동 방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 나토를 탈퇴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동맹국, 주로 이제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죠.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비를 더 올리고 미국의 부담을 낮추겠다. 실제로 이것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한테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전쟁을 중단함으로써 유럽의 평화를 회복하겠다.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매듭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과 관련돼서는 딱 한 줄인데 아주 임팩트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의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친이스라엘 노선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한다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자관 이스라엘과 같이 간다라는 점 하나도 명확하게 다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은 뭐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강하고 주권을 가진 개별적인 독립된 국가들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대만이죠. 그러니까 독립된 국가의 어떤 그 독자성을 지키도록 후원하고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평화와 통상을 통한 번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이제 대외 안보와 관련돼서는 동맹국들이 돈을 더 내라 라는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전쟁들 이런 거 빨리빨리 줄여가지고 어떻든 겉으로 봤을 때 전쟁이 없는 쪽으로 이동하겠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이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높이 평가한다라는 면도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과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공약들이 있느냐?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제가 뭐 여러 사람들 이야기, 그 다음에 공약 말씀드렸던 거하고 상당 부분 비슷해요. 아메리칸 퍼스트가 일단 최우선이고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달성하는 방법으로서는 미국 내 생산자를 우선적으로 대우해주겠다. 즉 미국 내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돕고 필요하면 막아주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철강을 비롯한 주요 공급망을 다시 미국 내로 회귀시키겠다, 리쇼어링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지금 본격화된 추세인데 이거를 계속 이어서 더 강하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률적인 관세를 도입해서 무역 격차를 축소하겠다라는 점도 공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일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15%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60% 정도까지도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올린 관세로 미국민들에 대해서 소득세,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이런 것들을 이제 감세를 함으로써 미국 사람들의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가겠다라는 것이 미국 공화당의 대선 공약입니다. 글쎄요, 과연 이게 이렇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이제 듭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JD 벤스를 비롯한 이 중서부의 어떻게 보면 저학력 그 고졸 노동자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작업도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미국 노동자를 외국의 경쟁 업체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공약도 이번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즉 관세를 통해서 벽을 쌓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보조금이 됐던 여러 가지 지원을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제조업 대국으로 이제 변신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겠어라고 쉽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장을 수출하는 이제 그러한 국가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대규모 사업, 투자, 비즈니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해외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 중에 상당수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향하고 있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흐름들을 더 강화시켜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모색을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공화당 공약에도 면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은 과연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니까 어차피 주고받기로 쉽게 뭔가를 큰 거 몇 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의외로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정말 기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분위기도 그렇고요. 트럼프 본인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과는 정말 전면전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분야에서의 전면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화당 공약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 최애국 대우를 이제 폐지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최애국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 나라와 어떤 약속을 할 때 한 나라한테만 좋은 걸 해주지 않고 이 나라한테 좋은 걸 해주면 나머지 나라들도 다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중국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이제 관세를 뭐 올리는 게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미국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중국을 최외국 대우에서 배제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필수품, 뭐 철강이라든지 뭐 기초의약품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도 4년 내로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의한 미국 부동산, 그 다음에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이런 것들 다 막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과에 대해서 결별이라고 할 만큼의 급격한 이러한 변화를 이제 모색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일부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미국이 2025년에 태도를 바꾸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거의 반토막, 한 2% 수준까지도 이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협상해보고 뭐 아니면 또 좀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중국과의 결별, 확실하게 다른 길을 간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이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약 사항들, 뭐 이민과 관련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과 관련된 사항들은 뭐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첫 번째 대통령 했을 때 했던 정책들을 그대로 다 돌려놓고, 멕시코와의 접경 지역에 건설하고 있던 국경 방벽, 이거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중앙행정기관에 있는 인간들 다 이민 관련 기관으로 다 전보 조치를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틀어막고 평가하고 심사하도록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해외에 주둔된 미군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 남부에 배치를 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막고, 미 해군을 동원해서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밀매 이런 것들도 같이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공통적인 인식은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별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화된 범죄 조직의 문제, 그 다음에 브로커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은 이 사람들을 다 추방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화당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공약사항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송환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당한 서류를 갖지 못하고 현재 뭐 이제 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치면서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밀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런 법적인 뭐 투쟁이라든지 갈등 많을 텐데 신경 안 쓰고 다 그냥 밀어내 버리겠다라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참 공약사항에 들어오는 게 이제 재밌는데, 기독교인을 싫어하거나 기독교인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 막스주의자,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이민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막스주의자가 있으면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 거며 공산주의자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트럼프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할 정도로 집착, 망상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흐름들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해외에서 유입되어 있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막스주의자들이 주로 미국의 대학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면서 미국을 왼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공화당의 주장인데, 이것도 다 막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트럼프 공약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선택권, 내 자녀를 내가 어디다 보내든 그건 내 마음이야. 그래서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방정부에서 교육부는 자금 폐지하겠다. 이거는 연방정부 업무가 아니고 이제 기존의 주정부의 업무인데 연방정부가 괜히 나서서 이를 감나라 판나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미국 미래에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좌파 프로파간다가 아닌 역사, 과학, 수학 등 기초와 관련되어 있는 기초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보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좌파에 이제 물이 들어가지고 정작 가르쳐야 될 숫자를 계산하고 글자를 읽고 문장을 이해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념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입식 세뇌 교육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불만, 반발, 걱정 이런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대해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성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기존의 좌파 쪽의 어떤 입장들은 모두 다 철폐하겠다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기술과 관련되어 있어서 공약 사항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모으는 게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암호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종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들어오면 이제 이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상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은 다 풀고 오히려 육성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앙은행 기반 이제 디지털 통화라고 그러죠. CBDC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의 과도한 이제 개입이 유도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화당 공약으로서 안 돼라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상당히 다른 이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EU 쪽 움직임과 더불어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발전을 시키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잘 감소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와 그리고 이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야기됐던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조치들, 달에 그리고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지구 저궤도에 제조업 플랜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민간 우주 산업과의 파트너십, 이러면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제일 웃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어떠신가요? 쭉 들어보니까 제가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몇 번 할 때 나왔던 공약 상당수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공약, 이것들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약속 안 지키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공약이 되게 많지도 않아요. 평소에 한 60페이지, 65페이지 되는데 지금 15페이지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할 것 같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지금 집어넣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공화당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강과 그다음에 공약을 이행하는데 정말 발빠르게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다 정말 지뢰밭입니다. 네, 정말 지뢰밭인 거죠. 마음이 찹찹하고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무슨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항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안보 공약과 관련되는 방위 및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걱정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 미국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며 그 여파가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강도로 찾아올 수 있을지 사실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안이하게 추정하거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우리끼리 알아서 판단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잘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하면 다른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서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좀 필요한 이제 그러한 단계가 지금 2024년 7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약 사항들도 확정이 돼야 될 텐데, 비교를 해보면 정말 참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좋은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분쟁, 이게 미국 혼자의 분쟁이 아니고 글로벌한 여러 가지의 폭풍우와 같은 변화를 가져올 이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모색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안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